보이나? 자, 제살태과격이라는 것은 첫째가 관살이 수국댐이 너무 왕하게 수국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먼저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은 관살이라는 것은, 자, 옛날 사람들이 사주를 볼 적에 재와 관을 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비중을 줘야 되느냐? 관성에다가 비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와가지고 사주를 본다 하면은 물론 재와 관을 살피긴 살펴야 되는데 관성의 동태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사주는 관성이 약하거나 관성이 형충이 되거나 관성에 합이 돼가지고 기신구신으로 바뀌거나 하면은 사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그 관성 하나만 보면 이 사주가 그래도 그냥 먹고 살 만한 사주냐, 아니면 아주 형편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사주냐, 아니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귀격의 사주냐 하는 거는 재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관, 평관, 그 관성의 동태, 동향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살이다. 관살을 제압해 주는 것이 태과다. 너무 많이 심하게 관살을 제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살태과라는 거는 사주에 있는 정관, 평관, 즉 관살을 제압하는 오행의 기세가 강해서 제압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관살이 수국되는 것이 왕하다, 심하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되겠냐 이거지. 제살태과가 돼서 문제가 되는 동향을, 문제가 되는 그 구성체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왜 문제가 될까? 자, 이 정관이라는 것은요, 정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직업, 직장, 직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범, 그 다음에 규율, 그 다음에 수능. 정관의 개념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편관의 개념은 똑같이 직업, 그 다음에 직장, 직책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문과 계통, 요거는 무과 계통, 이공계 계통, 거기에 해당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나친 간섭, 그 다음에 밖으로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규율의 타파, 그 다음에 자유, 방종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녀석은 자기 표현이 강하다. 자기 표현이 강하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 정관이라는 것은 너 이렇게 해. 너 저 경찰연수원에 근무를 해. 알았습니다. 자, 너는 행사장에서 근무를 해. 알았습니다. 자, 이 정관이라는 것은 맨 먼저 복종의 개념이 먼저 대두가 되는 것이 정관이야. 그런데 이 편관이라는 것은 우선은 뭐예요? 반항의 기질이 있어. 규율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과감하게 표출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편관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하튼 정관의 편관의 개념은 뭐예요? 일간이 뭐예요? 모범적인 형태로
유지하게 하는 간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간섭.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너 공부 좀 해. 그렇죠? 자, 돈도 없는 녀석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너 사업을 벌리는 걸 자제해 하는 게 정관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런데 요 관설을 정관과 편관을 너무 제압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살이 너무 제압을 당한다면은 관살이 이걸 우리 옛날 사람들은 수국됨이 심하다. 관살이 심하게 수국을 당한다면 이제 일주를 제어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살태과라는 거는 관성이 꼭 있어야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직업, 직장, 직책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제압이 당하다 보니까 일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를 간섭하는 녀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가 귓격으로 흘러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사고가 먼저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 요소가 심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규율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관직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살탁의 구조다.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제살태과가 된다면은 이제는 관성을 생해줘야 되는 거죠. 관성을 생해주는 건 재성인데 재성의 역할은 뭐예요? 일간이 극하고 들어가는 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제살태과가 돼가지고 관성의 역할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관성을 생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일간의 기세가 태약하다 하면은 재성을 쓸 수가 없죠. 일간이 약한데 재성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재성을 극하느냐고 목국토가 되지만 뭐예요? 나무는 흙 속에 갇힌 다음에 퍼 나오게 되는 거죠. 나무 뿌리가 씨앗이 땅속에 갇힌 다음에 땅구멍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토가 되는데 재성을 쓰려다 보니까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의 기세를 우리가 똑같이 판단해 줘야 된다. 일주가 태약하지 않다 하면은 재성용신을 써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주가 아주 태약하다 하면 어떤 거 써줘야 돼요? 그때는 비겁용신을 써주든지 아니면 살을 제압해 주는 거를 살을 제압하는 힘이 망하지만은 다시 살을 제압해 주는 용신을 우리가 써야 된다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의 왕세를 놓고 판단해 줘야 된다. 일주의 왕세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된다. 자, 예제는 지금 뭐가 있죠? 신묘년에 무술월에 병진일에 병진일에 기해시. 자, 12포트를 여러분들 붙여보시고 안 나와? 이게 지금 가까이서 해서 그렇구나. 지금 여러 가지가 소식이 있네. 다시 불러봐. 신묘년에 무술월에 병진일에 기해시.
자, 요사들을 한번 봅시다.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술월에 생겼어요. 병화가 술월에 생겼으면 우리가 사자성어를 우선 뭔가 먼저 떠올리라고 그랬죠. 뭐를 먼저 떠올리라고 그랬죠? 조여사 뭘 떠올리라고 했나? 호호. 호호. 일락서산을 먼저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신월, 6월, 술월. 신월, 6월, 술월. 그런데 술월은 꼭 일락서산의 개념이 꼭 적용되는 건 아니야. 신월하고 6월은 일락서산의 개념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술월은 왜 그러느냐? 술월은 토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극해주는 인성용신을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술토는 지금 뭐예요? 식신이 들어오죠. 월의 식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식신의 기세가 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화가 화생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해화가 된다고 그러죠. 어둠 해자 써가지고 그 태양빛이 어둠 속에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을 써서 그 술 중에 무토의 기세를 소토를 시켜줘야만이 병화가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술월은 간목용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러는데 신금월하고 유금월은 일락서산이니까 서산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휘광이 빛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빛을 내가 끌어다 써야 사조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강물, 바닷물에 반사를 시켜서 반사된 빛마저 조금이라도 갖다 써야만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용신을 써야 된다 하는 게 거의 정론이야. 틀림없더라고. 자, 그런데 이거는 한번 봐봐요. 월간지가 무술토가 들어와 있죠. 무토가 술월에 12포태로 뭐가 들어가요? 무토는 신유해자 해. 그렇죠? 해가 절지가 들어오는 거죠. 절지인데 술월이면 어떻게 돼요? 몇 궁에 들어와요? 무토가 술월의 몇 궁이지만은 술 중에 무토가 지금 뿌리를 받고 있죠. 그래서 무토가 자기 자리에 술토를 까고 있어서 지금 몇 궁이지만은 그 기세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술월에 그 다음에 일지가 진토가 되잖아요. 그럼 화생토 해가지고 설기시켜주는 게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사주에서 관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성은 지금 해수 편관밖에 없단 말이에요. 편관이 크게 손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무토의 기세가 강하니까 토국수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수를 극하는 게 굉장히 심해져. 그러니까 식신은 제살하는 힘은 있긴 있는데 편관이 약한데 제살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어떻게 돼요? 파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용신은 뭐를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그 가불목이 있으면 가불목이 좋은데 저 묘목이라는 것은 묘술 한목으로 바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목으로 바꿔 들어가는데 술토의 기운을 경신국으로 빼주면 좋겠는데 경신국으로 빼주는데 그러면 신금하고 병화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합수가 돼가지고 병화를 왕하게 해주질 못하죠. 그래서 목용신을 써서 소토를 해주는 것이 급하다, 필요하다. 요거는 트일소자예요. 소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용신 뭐로 나와 있어요? 책에? 해중에 간목을 써줘야 돼요. 그 왜 그러냐? 묘중에는 여기가 간목이죠. 그 정기가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지해수는 중기에 간목이 들어와 있죠. 그 정기의 임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간목의 힘을 키워주죠. 그래서 왕한 그 식신의 무토의 기운을 우리가 뭐예요? 극해줄 수가 있으니까
해중의 간목용신을 써라. 그래서 요거는 제살태과의 경우에는 인성용신을 써줘야 되는데 인성용신이 약할 적에는 인성용신을 봐서 합이 되느냐 아니면 충을 맞느냐 하는 것을 봐줘서 용신을 천간에 가불목이 떠 있으면 아주 좋은데 천간에 가불목이 뜨지 않고 지지에 떠 있으면은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중의 간목을 써야 된다. 또 예전에 또 뭐가 있나? 하나 더 있나? 자, 불러보세요. 임진년에 임진년에 갑진월에 갑진월에 병술일에 병술일에 무술시 무술시 자,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요 사주는 지금 전부 양의 기세로 이루어져 있죠. 전부 사주 8글자가 전부 양으로 이루어졌든지 음으로 이루어졌든지 하면은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운, 세운에서 크게 부조, 도와주는 기운이 없게 된다면은 첫 번째는 달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살이에서 풍파가 대체로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요 사주는 지금 병화가 전부 지지에 지금 진술토를 깔고 있죠. 그러면 화가 설기가 태다한 거죠. 자, 병화가 진월이면은 진월 습토니까 병화의 화기가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금음해자를 써요. 해화가 된다고 해요. 그 해화가 될 적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설명하는 거는 자, 식신이 뭐예요? 저 임수가 편관인데 임수가 진토에 습토에 깔고 있다 하더라도 진술토 천간에 무토가 떠 있어 가지고 토국수 하니까 관성을 극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극하고 있죠. 이 관성의 입장에서 수국, 나를 극하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죠. 그 사주가 이제 한나의 그 병이 된 건데, 병이 됐으면 이제 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약이 되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왕한 토의 기세를 소토시켜주는 갈변목이 있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용신 그 간목이라 잡았지? 용신은 간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지금 보세요. 사오미로 흐르죠. 사오미로 흐르고 신유술로 흐른단 말이에요. 조 여사 그 책을 읽어봐봐요.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마지막에 을사, 병고, 정미, 운에 대발했다. 일주를 생존하는 인성운과 비고운이 들어와야 사주가 길해진다. 이어서 방금 말했습니다. 을사, 병호, 정미. 대발했다. 그 다음 뭐들은? 그게 마지막 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관직으로 갔을까? 아니면 재물 쪽으로 갔을까? 응? 첫 번째 머리에 연해자평에 기록된 중국 원나라 탈탈승상의 사주다. 승상. 그런데 신유술 대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용신은 지금 간목이잖아요.
그 원나라에 그 탈탈성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게 이제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인데, 자, 사오면은 당연히 그렇다 치고, 자, 요거 신대운에 어떻게 봐야 돼요? 신대운. 신대운은 신진 합수가 들어오잖아요. 신진 합수가 들어와서 희신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 유금대운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유금대운은 진유합금이 돼서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오미 뿐만이 아니고 요 신금까지 이 사람이 풀려나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세종 때 그 황희정승 있잖아요. 그 무해무덕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황희정승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 원나라 역사에서는 이 탈탈성상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그렇게 그 대우를 해줘요. 지금 뭐 몽고나 중국 애들이, 원나라가 뭐 저기 중국이 이제 몽고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몽고가 세운 나라가 이제 원나라인데, 그래서 요 탈탈성상이라는 사람이 사주 풀이에서는 항상 그 예자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없었으면 이 사주가 어떤 사주로 변질이 됐을까? 만약에 간목이 없다 한다면은, 그렇죠. 자, 지금 이 간목이 자기 자리에 습토를 깔고 있고 임수의 생을 받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성하고 지금 관성이, 지금 임수가 관성이잖아요. 천간에 관인이 떠 있죠. 연간하고 월간에 관성이 있든지 인성이 있든지, 뭐 바꿔가지고 연간에 인성이 있고 월에 관성이 있든지, 연에 관성이 있고 월에 관성이 있으면 천간에 관인 상상이 되면서 지지의 통근을 받으면 이거는 일품묘수를 한다 그랬어요. 좀 간목은 진중에 을목에 통근돼 있죠. 임수는 진중에 계수에 통근돼 있죠. 그 사주가 굉장히 길한 거예요.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 종합격, 종식상격으로 논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부자가 됐다. 거부의 사주다. 관직하고는 멀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왜 관직하고 머느냐? 식신이 너무 망하니까 무예요. 식신 제살, 임수를 극하는 힘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살 터가로 들어온 거지, 지금? 예제가 두 번째 예제지, 이게? 예. 그래서 그 같은 얘기인데, 다행인 거는 임수가 진중 습토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임수가 다 고갈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임수란 녀석은 진토를 깔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이하면 된다.